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은 과학 공부를 좋아하시나요? 과학 공부를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시청자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저 이연이가 쉽고 재밌게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는 핫클립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클립이 있는지 지금 소개합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어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핵융합 장치, MRI 등 강한 세기의 전자석이 필요한 곳에 활용되는데요.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전류를 계속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타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왜 타는지 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일정 전기량 이상이 되면 저항이 갑자기 커지면서 열이 나고 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초전도 주위를 많은 구리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초전도 상태 벗어나면서 저항이 확 생겼을 때 전류를 구리 쪽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가 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구리가 초전도체 한 7배 이상 이렇게 넣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MRI실은 높은 층에는 못 넣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타지 않으면서도 제어가 가능한 그런 방식이 없을까라는 걸 찾고 있는 상황이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김석환 박사가 찾아낸 것, 바로 산화 바나듐을 이용한 점착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산화 바나듐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든 페이스트입니다. 이 물질을 초전도선에 코팅을 해서 그걸로 마그넷을 만들게 되면은 초전도가 제대로 동작하는 저온에서는 절연 역할을 하다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도전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초전도성의 안정도를 높여주는, 그러면서도 초전도가 제대로 동작할 때 제어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초전도선의 발열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류를 흘리는 역할인 구리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 산화 바나듐을 이용해 저온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고온에서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류를 제어할 수 있으면서 안정화까지 가능한 이 기술을 세계 각국의 논문과 특허로 알린 김석환 박사.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 부족했지만 그는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논문으로 만드는 방법, 테스트하는 방법 전부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관심들을 가지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생기더니만은 뭐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라는 연구소에서 이제 그 재료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한 게 있었고, 뭐 제네바 대학교, 일본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일상과 가까워지고 첨단 기술에도 적극 사용되는 3D 프린팅 기술. 여전히 외국 기업의 프린터를 사용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아있는데요. 여기 우리만의 기술 개발에 나선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은 2001년 설립 이후 꾸준히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연구하며 오랫동안 제품 개발에 힘써왔고 마침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 주목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오축캠 소프트웨어를 내장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큰 제품들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전용 장비입니다. 사실 3D 프린팅 기술만 저희가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해봐야 서비스 제공 정도밖에 없는데 장비를 생산함으로써 그 기술을 확실하게 저희 내재화를 할 수 있고 또 수출을 통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저희 기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 제작을 목표로 하게 되었고요. 생각하는 대로 물건을 찍어내는 시대. 선진국의 많은 기업이 다양한 산업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활용하고 접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그 효과가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자체적으로 금속 재료를 활용한 3D 프린팅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는 더욱 많지 않았는데요. 높은 강도의 금속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DED, 적층 공정 방식. 고출력 레이저빔을 조사해 순간적으로 금속 표면에 용융풀을 생성하고 그 안으로 정밀하게 제어되는 금속 분말을 공급해 형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우수한 기계적 물성을 지닌 금속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요. 다른 금속 3D 프린팅 방식에 비해 사이즈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경량화와 고강도 내열성을 모두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기업은 이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금속 3D 프린터 장비를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에 판매하고 있고요. 로켓 노즐을 비롯해 연료 탱크 등 가벼운 중량의 강도 높은 우주 항공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부품에 부위별로 최적의 특성을 가진 소재를 사용할 수 있어 성장하는 우주 산업 시장의 핵심 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보유한 DED 기술은 한 가지 부품을 제작하더라도 다중 소재 사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무엇보다 우주 항공 부품을 만드는 데 매우 적합하다는데요. 이미 로켓 노즐을 생산해 연소 시험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이 기술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로봇팔을 활용해 지름 3.5m, 높이 7m 이상의 대형 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우주 산업에 발맞춘 프린팅 시스템 개발. 기업은 지금도 금속 재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항공 우주, 선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다중 소재 부품을 적용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적용하면 제작 과정을 간소화하고 시간과 필요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다품종 소량 생산의 고부가가치 항공 우주 산업은 금속 3D 프린팅 기술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ICT 기술이 발전하며 본격화된 디지털 치료제. 의약품같이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 관리에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를 말하는데요. 직접적인 치료보다는 예방과 관리 기능이 크기 때문에 환자의 행동과 습관 변화에 관련이 있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유용합니다. 이곳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치매 치료제 역시 일상 속에서 접근성을 높이고 사용을 쉽게 하기 위해 디지털 테라피의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AI를 활용해 사람의 개입 없이도 경도 인지장애 환자들은 디지털 치매 치료제로 매일 맞춤형 훈련을 받을 수 있고 외부 자극을 최소화해 초기 치매 증상을 선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이크가 보이면 외워야 하는 단어들을 천천히 3번 따라 읽어보세요. 정류장, 정류장, 정류장. 물건을 바다에 던지며 단어를 외워볼게요. 그럼 오늘 던질 물건을 불러드릴게요. 수세미, 통조림. 다양한 방식으로 뇌의 다각도의 기억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게 초점인데요. 반복 학습을 통해 오늘 봤던 단어들을 사용자들이 머릿속에 오래 남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훈련 방식입니다.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 경도인지장애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 4년 안에 치매로 진단될 확률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때 치매로 진행이 되지 않게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치매 전 단계에서 치매가 진행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치매가 되면 뇌세포의 시냅스가
기억을 담당하는 시내스가 30% 이상 파괴가 됐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만큼 뇌에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는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우리가 치매 발병을 한 6개월에서 1년만 늦춰도 치매 유병률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분들이 치매 발병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년 발병을 늦추면 치매 발병이 한 30에서 50%가 줄어듭니다. 치매를 발병을 늦출 수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배의 균형을 유지해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선박 평형수. 화물을 내리고 실을 때마다 바뀌는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바닷물을 주입, 배출하게 되는데 전 세계 해역에는 그 해역에 맞게끔 다양한 생물군들이 이제 각기 나름대로 생태계를 유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선박 평형수를 통해서 갑자기 그런 생물들이 유입하게 되면 생태계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되게 됩니다. 조금 더 빠르게 때문에 선박 평형수 안에 포함된 각종 미생물들은 꼭 사멸시킨 뒤 배출해야 한단다. 처리 전에 선박 평형수. 미생물들이 가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선박 안에 생물이 죽었다 살았다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든가 배양장치들을 싣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생물이 죽었는지 살아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개발한 센서가 되겠습니다. 산화제가 적절한 농도를 유지하는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절한 수치 이하로 떨어졌는지를 감시한다는데 일정 농도의 산화제의 양이 되어야지만 그 선박평형수 안에 있는 생물을 충분히 살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산화제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농도를 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각각 다른 농도의 산화제를 녹인 물에 시약을 넣고 반응을 기다리자. 산화제 농도에 따라 점차 다른 색을 띠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산화제의 농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계열이 더 짙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센서도 색을 통해 적절한 농도를 판별한다는데 센서가 판별한 수치는 5.2. 기술자의 센서, 과연 정확도는 어떨까? 전문 측정 장비로 농도 측정을 진행해봤는데 잠시 기다리니 5.3을 가리키는 수치. 공식적으로 지금 5 ppm 정도면 이제 5%가 표준 편차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이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해 99% 이상 외산에 의존했던 기술이었는데 국내외에서도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단다. 이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화학, 물리, 조선, 그 설계 많은 부분이 좀 관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실패를 했고 저희가 이번에 미국이 독점하던 시장에 진입을 했고 국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노력을 인정받기라도 한 듯 특허까지 따냈단다. 올해부턴 신규 건조 선박에 장착되는 선박 평형수 처리 장비의 상당 부분에 기술자의 센서가 장착될 예정이라고. 다양한 해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오염에 대한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센서들을 개발해서 좀 더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애니멀 운동, 참 생소하죠? 맨몸으로 마치 동물처럼 움직이는 운동을 애니멀 운동이라 부르는데요.
때문에 그의 하루는 하루 종일 동물을 보며 관찰하는 시간이 반 이상. 가끔 왜 이러나 싶을 때가 있지만 새로운 운동을 개발할 때마다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유, 하려면 좀 제대로 좀 따라해봐. 토끼가 뛰어가는 그런 동작을 해봤는데 하체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체가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아니, 그냥 운동을 해도 될 텐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복싱 선수 생활을 했었는데 다리를 골절을 당했어요. 병원에서는 앞으로 운동을 못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많이 우울했죠. 많이 우울했고 우울증? 뭐 그런 느낌까지 왔었던 것 같아요. 선수 시절 부상으로 인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 견딜 수 없는 아픔은 계속됐고 그때 민건 씨의 눈에 들어온 애니멀 운동 영상.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고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어엿한 트레이너로 자리 잡아 많은 이들에게 건강한 운동법을 전하고 있답니다. 특별한 애니멀 운동법까지 배울 수 있으니 야, 정말 좋겠네요. 그냥 유연성 정도 증가, 이렇게 이완시키는 운동만 했었는데 이거는 근력도 그렇고 스트레칭도 되는 운동인 것 같아서 정말 강추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한 알짜 팁. 자, 먼저 고음 자세인데요. 두 손을 지탱한 후 무릎을 띄워주세요. 어깨도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배에도 힘 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뱃살 빠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몸을 삼각형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다리를 들어서 정갈 꼬리를 만들고 그대로 반대로 넘겨줘요. 허리 강화, 그리고 엉덩이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운동 개발 또한 놓치지 않고 있다는 민건 씨.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저도 물론 건강해졌지만 회원님들이 선생님 저 너무 건강해졌어요, 체력이 좋아졌어요 라는 말을 해주셨을 때 굉장히 보람되는 것 같아요. 인생의 활력을 되찾아준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헐! 대박! 말도 안 돼! 먼저 눈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아니 이거 매립지 맞아? 아니 매립지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마치 돔처럼 생겼어요. 안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우와, 아니 이게 매립지래요, 여러분.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니 이게 우리 최강기업의 매립지인가요? 예, 여기는 진천 매립장이라고 하고요. 규모로서는 100만 입방미터 정도 되고 면적으로서는 11,000평 정도 되는 한 달 전에 매립 개시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매립지는 정말 상상도 못했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오, 친환경적으로요? 예.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매립장을 운영하다 보면 냄새, 악취, 먼지, 소음에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사전에 저희가 저감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에어돔도 설치하고 밑에 이제 살수에서 물을 뿌려서 먼지를 가라앉히고 하는 기능을 가진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진짜 뭐 먼지 하나도 없고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취 저감 시설하고 살수장치로서 그런 유해환경 요인을 저희가 다 사전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차단이 된다는 건데 그럼 공기가 빠져나갈 곳이 아예 없다는 건가요? 공기 빠져나가서 공기 순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쪽에 보시면 5개, 저 멀리 보면 또 5개가 있습니다. 환기구가 활성탄 필터를 설치를 해서
안에 있는 먼지가 밖으로 나가면서 필터링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예, 에어돔 밖에도 저희가 오염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중인가 봐요. 예, 매립 지금 운영 중인 상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검정색 네. 이 소각하고 남은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폐기물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덤프에 내려오면 이 장비로서 정리를 하고 그냥 다지게 됩니다. 다지면 이제 매립 완료가 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럼 제가 이거 밟고 있는 게 다 지금 폐기물이라는 거죠? 폐기물하고 저희가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일 복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5cm 두께로 좋은 토사로 먼지나 악취가 남지 않도록 샌드위치처럼 차곡차곡 폐기물 토사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매립지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왜 이렇게까지 관리를 하면서 매립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는 미래 세대들의 새로운 터전이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저희만 이용할 게 아니라 저희 미래 세대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있는 세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미래 세대에 남겨지지 않을 게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사람, 즉 개발자나 사용자의 관점에서 AI를 바라보고 위험성을 우려해서 여러 가지 대책과 기술을 만든 것입니다. AI는 점점 발전해서 언젠가 초인공지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초인공지능, 영어로 ASI인데요. 이 초인공지능이란 강인공지능의 자아, 의식, 감정, 자율성 같은 인간의 정신적 요소들까지도 갖추면서도 강력한 소프트웨어 연산과 빅데이터 활용, 또 글로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로봇, 엑스마키나 같은 SF 영화에 등장하는 AI는 모두 초인공지능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AI가 계속 강력해지더라도 인공지능 코드 내에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기능을 넣는 노력이 AI가 인간에게 비윤리적인 판단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해를 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중 인지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컴퓨터에 어떤 이메일이 왔을 때 스팸 메일 여부를 판단하고 또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여러분이 관심 있을 듯한 제품을 추천하는 것과 같이 자율성과 지능, 반응성을 갖추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저는 이 인지 에이전트의 윤리적 판단 능력을 갖추는 연구의 필요성을 느껴서 2016년부터 인공윤리 에이전트, 영어로는 Artificial Moral Agent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인공윤리 에이전트는 인지 에이전트의 윤리학, 철학, 법학, 심리학 등의 이론을 융합하여 구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제 연구팀은 가정에서 대화형 모바일 로봇이 상주하며 홈케어 서비스를 수행할 때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몇 가지 상황들을 설정하고 로봇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이 있는 노인이 사탕을 갖다 달라고 할 때 서비스 로봇은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옳을까요? 저는 윤리적 딜레마에서 정답은 없지만 그렇다고 선택지에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 성취하는 몸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이 외로움이라는 노인들. 찾아오는 이 하나 없고 위로받지 못한다는 우울감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외로움에 지쳐 고독사하는 독거 노인까지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로해줄 말벗은 없는 걸까? AI 기술의 발전은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곳에서 자체 개발한 초거대 규모 AI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학습된 다양한 어휘를 통해 사람이 안부를 묻듯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딱딱한 기계 음성과 단문형 질의응답 대신 마치 친구처럼, 때론 자식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끌어가는데요. 사용자의 다양한 일상 표현을 이해하고 의도에 맞게 적절한 답변을 제공하며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황에 맞춘 다양한 대화를 할 수 있게 기술은 발전했습니다. 기존의 챗봇과 같은 대화를 했을 때는 얘 너무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안내 목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이다. 대화가 일방적이어서 이렇게 되면 대화를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화가 일방적이다라고 느끼지 않아야 하면 어떤 게 필요하지라는 이제 대화의 요소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고, 이게 이제 사람끼리도 대화를 할 때 내가 저번에 한 이 얘기도 기억을 했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내가 케어를 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부분을 좀 중점을 두어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희가 주요하다고 식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억을 했다가 다음 통화에서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유대관계를 단단하게 형성할 수 있게 서비스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선생님.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계셨어요? 요새 너무 더워서 밤에 잠을 못 자요. 아이고,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시원한 물이라도 자주 드시면서 더위를 식혀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그래야겠어요. 허리 아픈 건 좀 어떠세요? 병원 다녀왔더니 조금 괜찮아졌어요. 총 대화 시간은 약 2분 정도 진행되는데요.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안부를 묻듯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AI가 단순히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 유무만 확인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말에 응답하고 맞장구를 치고 추임새를 넣는 등 외롭지 않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감정이 늙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 역시 누군가가 관심을 주고 기억해 주길 바라는데요. 한층 고도화된 정서적 대화가 마음까지도 돌보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사회 복지사분들, 지자체 관리자분들 전화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조금 이제 부끄럽거나 이제 남한테 알리기 조금 그래서 못했던 얘기들을 오히려 AI에게 많이 털어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가정사라든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말할 곳이 없다 보니 이제 되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고 위로를 많이 받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또 새롭게 그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핫클립 베스트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핫클립 베스트를 통해서도 과학 상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과학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